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로보스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로보스타가 최근에 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보스타의 전반적인 이제 그 핵심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을 좀 해드리고 과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많이 들어요. 요새 왜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뭐 고점에 왔다. 그래서 굉장히 흔들리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로봇 관련주도 오늘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로보스타가 과연 갖고 있는 장점 가져가도 될까? 뭐 이 부분과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제가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청취를 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좀 수익 나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적으로 로보스타의 흐름을 볼 때 오늘 아침에 이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이제 LG전자 얘기가 나오면서요. 그 로보스타하고 두산 로봇이었어요. 뭐 두산 로봇도 요새 그 상당히 그 젠슨하고 만나면서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좀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인보우 로봇, 이건 삼성 거고요.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로보스타.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LG가 완전히 로봇 관련주로 좀 변화가 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이런 그 로봇 관련주의 그 기대가 상당히 높았고요. 특히 로보스타는 제가 볼 때 요새 한번 큰 의미를 줬어요. 여기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갭상승을 했었잖아요. 갭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단계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그 점에 왔어요. 그 지난 저점으로 이렇게. 근데 제가 과거에 이제 느꼈던 주식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패턴을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그 이미지의 흐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업로드를 계속 해야죠. 결국 여러분 아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가장 그 중요했던 게 LG하고 엔비디아죠. 협력 구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각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LG CNS. 주가가 아주 급등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한번 탄력을 크게 줬다가 밀렸던 이런 부분을 좀 보였던 부분인데 상당히 주가에 그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LG CNS가 굉장히 요번에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G CNS가 그 LG그룹에서 그 뭐 현대오테브, 삼성 SDS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LG CNS가 좀 부각이 됐었어요. 이 종목도 또 한번 급등 후에 아마 그 여기 그 보시면 로봇과 거의 비슷한 두산 로봇과 그 비슷하고 특히 로봇스타 비슷한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각됐던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LG전자. LG전자는 대장주라고 저도 봐요. LG전자가 이제 완전히 변화가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LG전자도 패턴이 똑같죠. 그래서 저 패턴 연구를 저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노텍. LG노텍 뭐 센스 쪽이니까 뭐 예전부터 이제 주가가 상당히 먼저 독일 청정했었어요. 옛날에 삼성전기하고 제가 이 종목도 수익을 우리한테 많이 줬던 종목이죠. 그건 이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로보스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 로보스타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젠슨왕이 불을 질렀죠. 바로 이제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성장성, 그래서 뭐 AI 팩토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일각에서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 본사 방문했죠. 그래서 로버스타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재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성장 스토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방문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장 스토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저 로보스타는 이제 거의 거의가 아니라 바로 LG 자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역할들이 상당히 있어요. LG CNS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봤을 때 삼성 SDS. 근데 삼성 SDS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현대오토에버 상당히 아직도 더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LG전자는 뭐 삼성전자본데 그 이쪽 LG노텍은 센서 쪽이잖아요. 로보스타가 이제 떠지면서 여기 이제 두산 로보틱스 또 뭐예요? 그다음 레인보우 이렇게 이제 그 뭐 삼두반차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 로보스타가 엔비디아의 협력 구조에서 상당히 수익 구조로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혜 강도를 분석해 볼 때 물론 이제 LG전자가 최고겠죠. LG전자가 최고적으로 이제 뭐 그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로보스타도 LG노텍보다 앞서가고 LG보다 앞서가면서 이제 LG CNS도 데이터 그 현대오토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 잘 봐야 되겠지만 로보스타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산업용 로봇을 확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산업용 로봇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별로 안 떠왔던 요번에 아주 똑같이 LG전자와 LG CNS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만 어떤 변화가 오고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뭐 탄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하고 직접 이제 협력 구조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런 협력 구조가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엔비디아도 LG전자가 갖고 있는 CNS나 LG노텍이나 로보스타에 모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실적 부분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실적은 아마 저번에 하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지분 구조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고 모르는 분들은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인데 33%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라고 보면 돼요. 이거 잠깐만요.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회사라고 보시고 이제 제가 볼때 LG전자가 지분을 33%가 물론 이제 뭐 여기 보니까 미래에셋도 갖고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그 로보스타가 결국 LG전자의 자회사라는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되면서 물론 협력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분 관계가 더 정리되면 마찬가지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부각이 되어 있고 실적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LG의 그 엔비디아 부분에 이런 그 협력 구조가 나타나면서 LG 이노텍의 LG 로보스타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죄송합니다. 커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로보스타라는 부분이 상당히 커졌고 오늘도 시장에서 이제 뭐냐면 CNS도 있고 물론 이제 LG전자도 있는데 CNS도 반영이 됐을 테고 LG전자도 반영이 됐을 텐데 오늘 보세요. 과연 어느 것이 이제 이 엔비디아 협력 구조가 간다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LG노텍은 이렇게 그 별로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됐죠. 과거 이제 LG CNS도 상당히 탄력이 줬는데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 시스템 인프라 관련들이 그렇게 크진 않어요. 근데 이 종목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나타난 게 LG전자는 그나마 장중에 그 줬어요. 근데 어저께 같은 폭락장이었잖아요.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뭐 삼성전자만 떴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 유일하게 뭐 삼성물산 빼고 오늘 주가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두산 로보틱스하고 로보스타인데 로보스타가 오늘 그동안 이제 낙폭도 있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볼 때, 그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 요새 이렇게 보면은 이 종목도 그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뭐 제가 볼 때. 그래서 상당히 그 수급 부분이 괜찮아요. 외국인도 매집하고 돌아가면서 매집하고. 그러니까 그 로보스타가 이제 그 LG 그룹에서 그 두산이라는 그 LG 그룹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시장에서 로브스타에 대한 그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유기적인 거죠. 밸류 체인이 구성이 된다는 LG전자, 그다음에 로보스타, 그다음에 LG CNS 이렇게 이제 가면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NS 같이요. 다음에 다른 걸로 할게요. CNS.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각되는 게 바로 로보스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뭉그러지면서 하나의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뭐가 이제 제일 이제 부담이 되느냐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저 미국의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을 좀 흔들고 있지만 뭐 저는 좋게 봐요. 왜냐면 시장이 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 부분이 이제 실적 부분이 이제 발표되면 끝이다. 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앞지르면 끝이다. 그 터부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 실적이 주가를 딱 가지고 간다고 봐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은 주가는 더 반등이 돼 있고 단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하고 국내적으로 이제 어, 부각됐던 이제 연기금이 그 재조정 수급 제조종, 그 물량 제조종이죠. 요게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요? 그래서 요게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물량 제조종. 6월 달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떴잖아요. 상당히 많이 떠왔단 말이에요. 많이 떠와가지고, 지금 이제 뭐, 요 물량 부분의 재분배라 그러죠. 이 부분하고 금리 인상.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가능성. 아직은 몰라요. 좀 봐야 되는데, 요새 이제 저도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우리 물가 엄청 올랐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미국도 요새 그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가 오르죠. 뭐 이런 부분에서 그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막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좀 이제 이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주가는 약간 어, 부담은 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라는 부분을 갖고 갈 수 있는 그 시장의 주도주는 결국은 제가 그 판단하기에는 뭐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그 AI 혁명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그 반도체,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요. 반도체는 뭐 아직도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실적 부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동안 이제 급하게 올라온 건 피로감이에요. 6월 달에 아마 그런 게 맞아요. 변동이 엄청 클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기 힘들어요. 눌림목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눌림목에서. 그래서 눌림목 매매를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눌림목에서 얘기한 것들이 다 떴단 말이에요. 그 반도체라던가 또 여기 이제 PCB. 엄청 떠져 삼성전기 수익 많이 뒀잖아요. 그 다음에 PCB하고 지금 현재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데이터 센터에 그 데이터 센터가 나타나면서 이제 CNS가 떴죠.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저는 어우러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은 다음에 좀 바꿔요. 요게 이제 그 반도체, PCB, 로봇,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로보스타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성장주에 있고 그리고 또 요새 주가가 눌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눌림목이라 그러잖아요. 눌림목. 이런 위치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눌림목. 그래서 도리어 이제 물론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그 변수가 약간 이게 금리 인상 가능성. 그분이 이제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볼 뿐인데, 바로 소비자 물가지 쓰죠. PC. PC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냐. 6월 달에 이게 하나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마이크론 실적이라 저는 좋다고 봐요. 마이크론. 우리가 이제, 어, 마이크론 실적은 뭐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제 요 PC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만일 부여한다면 주가는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물론 이제 그 금리 인상하면 어디가 제일 저거되면은 통장주가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할 때는 못해 그게 이제 좀 애먹는 거죠. 그때는 또 대형주만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형주.
돈 있는 회사들. 돈 없는 회사들은 이제 돈 못 빌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은 그 어쨌든 로보스타로서는 LG그룹에서 아주 한바위가 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최근 이제 로보스타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영업이익률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다 적자잖아요. 적자인데 LG전자도 그 이런 사업 구조 조정하고 나서 변화가 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동기업도 로보스타도 이제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매매 전략을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 저점 여기서 이제 거래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거 연기금이 좀 많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나왔나? 6월 23일 아직 안 나왔죠. 나왔네. 보면은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외국인들이 이게 자꾸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바꿔. 외국인들 기관도 보세요. 계속 매집하고 있고 외국인도 듬성듬성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성장성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이렇게 지금 볼 때 지금 그 어느 정도 현재 그 로보스타의 성장 부분은 계속 남아 있다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도리어 지금은 이제 서서히 그 뭐 이게 바로 V자 파동이기 때문에 시간이고 행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행보가 조금 있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위치에 왔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뛰긴 아직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가다가 물량 소화를 해주면서 주가가 이제 뭐 물론 그 이 외풍이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을 걸로 보거든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쏠림 현상이 좀 벗어나면서 누수가 되면은 이런 쪽에 이제 매기가 쏠릴 수 있다고 해요.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을 좀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힘들지만은 그동안 주가는 미리 많이 빠져왔다. 그럼 도리어 공포에 사고 한이에 팔아라. 라는 게 제가 눌림목 매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이 나야 된다. 그 일반인들은 그렇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냥 빠지면 겁내하고 그런데 도리어 거기서 기회를 노리는 이런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나 보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종목 분석을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여러분, 주식 참 어렵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뉴스 보고 따라 샀는데 손실 또는 유튜브 보고 따라 샀는데 거기서 또 물린 경우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공 투자의 제1원칙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갖고 같이 대화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저도 처음부터 이제 주식을 잘한 건 아닙니다. 한 30년을 좀 했는데 급등주에 욕심냈다가 상당히 손실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겠죠. 저는 늘 가장 중요한 게 원칙을 얘기합니다. 주식을 하면서요. 이것이 없으면 자기 루틴이 없으면은 꼭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현재 그 자기의 원칙을 갖고 대박 상한가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을 짧게 해야 됩니다. 내가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다가 보면은 도리어 팔 때 팔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냉정하게 보진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주가는 이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쭉 수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실전 원리를 볼 때 강한 업종을 찾고 강한 종목을 찾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 때 그때 이제 수익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크게 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비중 조절도 해야 되겠죠. 이건 단연간에 제가 이제 겪으면서 느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공의 제1원칙만 가져간다면은 특히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이 그리고 또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급함은 추격 매수하게 되고 불안하면 가장 싼 가격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보다 마음을 먼저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주식은 장거리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리를 만드는 긴 여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그 복리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손실을 좁게 본다면은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게 결국은 큰 그 주식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리 수익을 내다 보면은 이런 그 손실을 좁게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착착 먹고 그리고 한 번 수익이 나면요 계속 수익이 납니다. 제 경험상. 이게 수익 난 사람은 뭔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매매 전략이 여러분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복리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돈을 따본 사람도 따는 거지 잃어본 사람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꾸준하게 딸 수 있는 게 복리 투자의 그 마법의 그 이런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간다고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뭐 지나간 건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장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주성이라든가 DB, 삼성, 현대일렉트릭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 주식은 단거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그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리어 이거 매년 수익을 100%씩 뭐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종목이 무언가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만이 그 종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동안에 반도체가 많이 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AI 피지컬이라는 부분에 그 상당히 그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도리어 빠지길 바랬어요. 물론 삼성전자 최근에 많이 그 오르면서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가 그 통신망 부분에 그 AI 시대 부분은 통신망이 들어갑니다. 통신망이 들어가면서 요번에 그 AI 시대 그 최대 수혜자는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AI가 커질수록 반드시 필요한 건 통신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종목을 찾기 위해서 AI 피지컬에 걸쳐 있는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봤고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저는 뭐 허접한 종목은 안 합니다. 허접한 종목을 하면 수익이 못 납니다. 절대 기업의 시장의 중심주와 같이 엮여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봐야 하는 이유는 단 세 가지 정도 보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이 매집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외국인은 꾸준히 물량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평균적인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의 움직임은 큰 흐름을 만든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AI 통신망에 투자학던데 요새 정부 정책을 제가 보는데 한국통신 그 학회에서 지금 상당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5G는 만들어놨는데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이 부분이 왜 필요하면 AI 인프라와 엮여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런 5G, 6G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망 없이는 AI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AI 시대에서 물론 반도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전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통신망 없이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 부분을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게 되고 다행히 이제 위에서 많이 빠졌어요. 위에서 많이 빠졌다는 부분, 눌림목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독보적인 위치입니다. 그 강원 모듈 설계, 뭐 영양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경쟁력을 가진 국내 강통신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과 모듈을 설계를 모두 갖고 있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5G, 6G에 대한 그 미래, AI 데이터 센터 수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은요. 저는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에 맞는 종목을 합니다. 뭐 개별 종목이니 이런 거는 단기간에 수익이 날 수 있지만 꾸준한 복리의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드렸는데 외국인이 매집을 했다 그랬죠. 제가 외국인이 매집을 했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AI 통신만에 정부에서 투자를 확대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의 강통신 성장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등이 아니고 눌림목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연결되는 종목들이 지금은 도리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가 빠져가지고 도리어 하루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도주가 뭔가 시장의 핵심이 뭔가 삼성전자는 좀 누누이 지금도 갖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야 관계된 종목이 뭔가를 눌림목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바로 참여해서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010-5890-6321이죠. 문자로 통신 문구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문자 한 번이면 계좌에 풍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핵심 종목, 최근에 뭐 수익은 당연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기다릴 때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펀더멘탈하게 시장의 중심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꾸준히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죠. 복리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 매집 AI 통신망 투자 확대 AI 데이터 센터 강통신, 그래서 급등이 아닌 눌림목 구간이랬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아직도 이런 그 AI 그 피지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모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010-5802-6321 통신 문구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 품격이 정말로 시장에서 뭐 허접하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수익 나는 이런 구조로 품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상 레드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